최정 구단이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에서 또 한 번 우승하며 3년 연속 여자국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은 여자기전 최고 전통의 대회로 올해로 24회째를 맞았는데요. 11월 20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4기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최정 9단과 오유진 7단이 다시 한번 격돌했습니다. 전날 펼쳐진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고전 끝에 오유진 7단에게 역전승한 최정 9단은 2국에서도 초반에 오유진 7단에게 밀리는 형세였습니다. 하지만 최정 9단은 상대가 좌변에서 실수한 틈을 타 승부를 뒤집었는데요. 아, 그쪽으로도 죽는다고요? 그거는 뭐죠 또? 이쪽을 두면 이거 잡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백이 엄청나게 잘 됐거든요. 네. 뭐 좌변도 한 수 두고 우상기도 살았으니까요. 물론 상변에 넉점 끊어 잡히는 건 남아있지만. 네. 8, 9. 오, 그냥 막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를 두면 여기를 결행하겠다는 건데요. 네. 늘어진 패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늘어진 패라. 패감이 어디 있을까요? 늘어진 패라. 지금은 흙이 이 잡으러 가는 패감을 계속해서 써도 곤란한데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백이 막아가자. 그렇죠. 이건 뭐 여기는 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를 둬서 여기를 무조건 둬야 되는데 여기를 두면 이건 패도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수밖에 없고 이 수밖에 없고 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어진 패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패가 나도 될까 말까인데. 아, 던졌습니다. 최정 9단이 오유진 7단에게 221수 만에 흑으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최종 결과 2대 0으로 최정 9단은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 3연패를 달성했는데요. 네, 그전에는 사실 졌을 때 좀 마음 추스리는 게 좀 어려웠는데요. 좀 중요한 대국일수록. 근데 이제는 졌을 때도 졌을 때 오히려 이겼을 때보다 더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졌을 때도 마음이 편하고요. 네, 그래서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1년 동안 국내 여자 기사를 상대로 한 공식 대국에서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은 최정 9단은 통산 14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다시 한번 여류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에서 수려한 합천, 사이버오로, 화성시 커리어, 한국물가정보가 1승을 추가했습니다. 11월 21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에서 수려한 합천과 셀트리온이 격돌했습니다. 나란히 4승 2패로 신생팀 바람을 일으킨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요. 이기는 팀이 선두에 자리 잡는 중요한 일전이었습니다.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신진서 9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상진 4단이 맞붙었는데요. 신진서 9단이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상대를 몰아친 끝에 승리했습니다. 45명의 바둑리거 중 유일한 무패자로 남은 신진서 9단은 7연승을 거두면서 셀트리온이 선취점을 얻었습니다. 속기 3국은 셀트리온의 이원도 7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영훈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이원도 7단이지만 박영훈 9단의 능수능란한 운영을 따라잡기엔 힘이 붙였습니다. 박영훈 9단이 불계승을 거두면서 팀 승부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1국 장고대국에서는 셀트리온의 한상훈 8단과 수려한 합천의 이지현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장구대국에서 유리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2승 5패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상훈 8단. 6년 만에 제외한 이지연 구단과의 대결에서 패하면서 상대 전적은 5전 5패가 되었습니다. 이지연 구단의 승리로 수려한합천이 2대1로 전세를 뒤집었는데요. 속기 4국은 셀트리온의 최정 구단과 수려한합천의 박승화 8단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박승화 8단이 입대하기 전 페어대회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이며 2년 연속 우승했던 두 선수. 이후 3년 만에 제외였는데요. 평셉 판단착오로 중앙집을 크게 허용한 박승화 8단. 최정 구단이 두터운 반면 운영으로 상대의 항서를 받아냈습니다. 팀 승부가 2대2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속기 5국은 셀트리온의 조한승 9단과 수려한합천의 박종훈 3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바둑TV배 마스터스에서 나현, 변상일, 신민존 등 상위 랭커들을 연달아 격파하고 4강까지 올랐던 박종훈 3단. 랭킹 18위 조한승 9단을 상대로 정확한 수일기로 승기를 잡았는데요. 박종훈 3단은 결국 조한승 9단의 대마를 잡으며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신구의 끈끈한 조화로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는 수려한 합천은 1, 2라운드에 이은 두 번째 연승과 함께 가장 먼저 5승을 확보했는데요. 1위를 지켜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라운드) 2경기에서는 사이버오로와 정관장 황진단이 맞붙었습니다. 시즌 초반을 3연패로 출발했지만 이후 2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사이버오로와 개막전 승리도 잠시 5연패에 신음하고 있는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일지명 이동훈 구단이 농심배 출전으로 결정한 가운데 치러진 경기. 1국 장고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구단과 사이버오로의 문유빈 3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사이버오로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1년차 루키 문유빈 3단과 바둑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기도 한 이창호 구단과의 첫 대결. 승부처인 우변에서 문유빈 3단은 이창호 구단의 착각을 놓치지 않고 단번에 100대마의 명맥을 끊었습니다. 결국 문유빈 3단이 127수의 단명국으로 승리했는데요. 사이버오로가 1대0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3국 속기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윤찬희 8단과 사이버오로의 설현준 5단이 격돌했습니다. 2014년 퓨처스리그에서 한 차례 만난 후 5년 만에 제외한 두 선수. 설현준 5단이 초반 좌하에서 크게 득점하면서 승기를 잡았는데요. 윤찬희 8단과 지배 격차를 벌려나간 끝에 설현준 5단이 승리했습니다. 연승을 거둔 사이버오로는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2국 장고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안조영 9단과 사이버오로의 강창배 4단이 맞붙었습니다. KB리그 속의 퓨처스 대결이었는데요. 올 시즌 세 번째 등판 기회를 잡은 안조영 9단은 7년 만에 1부 리그 무대에 오른 강창배 4단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정관장 황진단이 1승을 추가했습니다. 팀 스코어는 2대1이 된 상황. 속기 5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9단과 사이버오로의 나현 9단이 맞붙었습니다. 대국전까지 나현 9단에게 1승 5패로 눌려왔던 박진솔 9단. 이번에도 느슨한 경기 운영을 보였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집이 늘어난 나현 9단이 박진솔 9단을 꺾고 팀 승리를 결정했습니다. 속기 4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진시영 7단과 사이버오로의 홍성지 9단이 격돌했습니다. 랭킹 12위 홍성지 9단과 50위 진시영 7단의 대결. 승부는 일찌감치 진시영 7단에게 기운 상태였지만 홍성지 9단이 승부를 이어가면서 300수 넘는 열전을 벌였는데요. 진시영 7단이 4집 반승을 거두면서
정관장 황진단이 1승을 추가했지만 최종 스코어는 3대2로 사이버어로가 승리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3연패로 출발했지만 이후 3승 1패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사이버어로. 주장 나현 구단이 3연승으로 제 페이스를 찾으며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8라운드 3경기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와 홈앤쇼핑이 격돌했습니다. 순위표에서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기로에선 3승 3패의 두 팀은 반환점을 앞두고 사력을 다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1국 장고대국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의 홍기표 8단과 홈앤쇼핑의 심재익 3단이 격돌했습니다. 첫 승에 목마른 심재익 3단은 퓨처스 홍기표 8단의 대마를 잡으며 169수 만에 승부를 끝냈는데요. 4연패 후 감격의 1승을 올리며 홈앤쇼핑이 1대0으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2국 장고대국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의 원성진 9단과 홈앤쇼핑의 이영구 9단이 맞붙었습니다. 승부판으로 지목된 양팀 1, 2지명 대결이었는데요. 복잡한 대마 싸움에서 이영구 9단이 완벽한 수일기를 보여주며 승리했습니다. 시즌 4승 3패를 기록한 이영구 9단의 선전으로 홈앤쇼핑이 2대0으로 승부의 격차를 벌려나가는데요. 속기 3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최재영 5단과 홈앤쇼핑의 한태희 6단의 대결이었습니다. 개막전 패배 이후 연승을 이어가던 최재영 5단은 오지명 맞대결에서 한태희 6단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가 1승을 올리며 추격을 시작했는데요. 속기 5국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5단과 홈앤쇼핑의 김명훈 7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일찌감치 우변 접전에서 우세를 잡은 송지훈 5단은 난타전 끝에 김명훈 7단에게 불계승을 거뒀는데요. 송지훈 5단의 승리로 화성시 코리오가 2대2로 따라붙은 가운데 승부처가 된 속기 4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주장 박정환 9단과 홈앤쇼핑의 한승주 6단이 맞붙었습니다. 박정환 9단의 쉬운 승리를 예상했지만 랭킹 36위의 한승주 6단이 놀라운 선전을 펼쳤는데요. 경기를 자신의 장기인 난전으로 몰고 가며 톱 랭커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으나 박정환 9단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정환 9단의 승리로 화성시 코리오가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주장 박정환 9단의 결승점으로 짜릿한 대역전승을 거둔 화성시 코리오. 4승 3패로 선두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다음 라운드에서도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8라운드) 4경기에서는 킥스와 한국물가정보가 격돌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전력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나란히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요. 이기는 팀은 5승의 선두권으로 올라설 수 있기에 더욱 주목받는 경기였습니다. 속기 3국에서는 킥스의 강승민 6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랭킹과 지명, 상대 전적에서 모두 앞서는 강동윤 9단. 좌변 전투에서 성공한 후 정확한 형세 판단과 완급 조절로 강승민 6단에게 쾌승을 거두었는데요. 한국물가정보가 1대0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2국 장고대국에서는 한국물가정보의 허영우 9단과 킥스의 백홍석 9단이 맞붙었습니다. 2년 만에 제외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4승 4패로 막상 막하였는데요. 백홍석 9단이 초반의 열세를 중반 들어 만회하며 역전승했습니다. 덕분에 팀 스코어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1국 장고대국은 킥스의 정서준 3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박하민 6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리그의 샛별 박하민 6단과
킥스의 루키 정서준 3단의 대결. 시종일관 미세한 승부가 펼쳐졌지만 계속해서 앞서가던 박하민 6단은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박하민 6단의 승리로 한국물가정보가 2대1로 다시 앞서는 가운데 4국 속기대국은 킥스의 김지석 9단과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준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올 시즌 4번째 주장 맞대결이자 사실상 팀 승부를 좌우하는 일전이었습니다. 초반의 접전에서 일찌감치 우열이 갈렸는데요. 상변에서 두터움을 바탕으로 중반부터는 신민준 9단이 일방적으로 김지석 9단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169수 만에 김지석 9단의 항서를 받아냈는데요. 신민준 9단의 선전으로 한국물가정보가 3대1로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속기 5국에서는 킥스의 윤준상 9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민상현 5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이지명 윤준상 9단을 상대로 3년 만에 KB리그 무대를 밟은 퓨처스 민상현 5단은 경기를 잘 풀어가는 듯 했으나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윤준상 9단의 승리로 킥스가 1승을 추가했으나 최종 스코어는 3대2로 한국물가정보가 승리했습니다. 창단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물가정보는 킥스에게 승리하며 5승을 확보했는데요. 선두 수려한 합천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승을 향한 청신호를 켰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는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대결로 시작되는데요. 11월 28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